농촌 생활을 꿈꾸시는 분들, 농촌 체류용 쉼터를 찾고 계신 분들, 기존 농막에 뭔가 모를 아쉬움이 있으신 분들, 저희가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25년부터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마침 올해 새로 시행하는 정책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관련된 제안을 좀 드려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농촌 체류용 쉼터를 계획해보고자 요거를 보고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 그러죠. 이 모형이 이제 25년부터 시행하는 농촌 체류용 쉼터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본 모형이고, 기준으로 보면은 면적이 한 10평 정도, 그리고 높이는 지면에서 4m까지, 그리고 다락은 최대 높이 1.5m, 1.8m 이내까지 설치 가능하고, 데크는 건물의 가장 긴 변에 1.5m로 곱한 면적까지 허용하고, 농지 면적은 쉼터 데크 부속 주차장, 부속 시설을 합산한 면적의 2배 이상 소유하도록 하는 기준으로 올해부터 시행이 될 건데요. 저희가 그래서 뭔가 제안을 드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하려는 게 기존에 이제 저런 식으로 바타입으로 된 것들이 되게 이제 전형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유형인데, 이제 거기에서 조금 이제 법적 기준들을 좀 새롭게 해석해서 다른 공간을 조금 만들어 보려고 시도를 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4가지의 유형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한번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져온 게 이제 S시리즈 해서 S01부터 04번까지 총 4가지의 유형을 가져왔고요.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한 3주 동안. 네. 하나씩 이제 차근차근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영상 말미에 재밌는 거 있지 않나요? 영상 말미에 이벤트 영상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꿀 이벤트. 두 번째 유형인 S02번 유형 말씀드릴게요. 이 타입의 제일 큰 특징은 분동형으로 생각해 본 게 가장 큰 특징이고, 저 두 동 중에 한 동의 사이즈가 기존의 농막보다 조금 작은 유형이라서 기존 농막을 좀 개량하거나 그런 분들은 이 평면 유형을 참고하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어그램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별동으로 계획을 하고자 해서 2개의 동을 이렇게 거리를 만들어 줬고, 그리고 설비에 필요한 주방이라든지 창고라든지 그런 것들을 북쪽 한쪽으로 다 몰았고, 그 설비가 그 두 동을 연결하는 건물이 될 거예요. 그래서 농촌 체류용 쉼터 규정에서 건물의 가장 긴 변에 1.5를 곱한 면적만큼 데크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분동형 건물에서는 저 설비가 있는 가장 긴 변, 10m가 조금 넘는 그 변에 1.5를 곱한 면적을 데크로 넓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동 사이를 전체를 데크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보여드릴 계획에서는 이제 데크 쪽으로 진입을 해서 침실로 들어가거나 알파룸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고, 침실 안에는 화장실이 하나가 있고요. 데크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외부 설비 공간을 이제 북쪽으로 몰았을 때 데크 쪽에 있는 이 부분은 외부 창고로 쓰일 수 있을 것 같고, 알파룸에 있는 설비 공간은 주방으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면에서 보시면은 데크로 들어와서 침실 존으로 들어갈 수 있고, 침실 존에는 화장실과 마주한 설비 공간에는 세면 존을 만들어 두었고요. 데크 쪽에 있는 설비존에서는 외부 창고와 외부 수전, 그리고 보일러나 그런 기타 설비가 있다면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게 계획이 되어 있고, 알파룸으로 들어가면은 한쪽에 몰아서 주방 설비를 해두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은 다양한 스튜디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저희가 왜 맨 처음에 분동형도 하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거를 좀 같이 얘기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농촌 생활을 기대하는 수요자층이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을 때, 되게 큰 수요자들 중에 한 분들이 교외에 자기만의 작업실이라든지 주말주택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데, 좀 취미나 작업에 좀 특화된 그런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 싶었던 거였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분동형이 조금 좋겠다고 생각했던 게, 작업하는 공간이랑 잠자고 쉬는 공간이 조금 분리되면은 온전하게 집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분동형이 시작을 된 거였거든요. 이제 3D로 보게 되면은 요 남쪽을 향해서 데크랑 이렇게 스튜디오의 창이 구획되어 있고요. 좋다. 그래서 도로 쪽에서 데크 쪽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이제 스튜디오의 북쪽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네, 요거는 이제 주거동의 이제 코너 창이 열려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북쪽 창을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남쪽에 있는 창은 빛을 많이 받는 거에 강점이 있는 좀 창이고요. 북쪽에 있는 창은 보이는 경관이 햇빛을 받고 있는 면이기 때문에 햇빛을 받는 밝은 면을 도망할 수 있는 강점이 있는 창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창문도 강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데크 쪽 설비 존인데,
이 부분은 지금 보일러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건데, 예를 들면 기름 보일러라든지 그런 걸 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전기 베이스로 된 난방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을 창고로 전용해서 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외부에 싱크대를 하나 마련해 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외부에 싱크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데크의 활용도의 차이가 엄청 클 거거든요. 그래서 싱크대를 마련해 주었고, 이건 데크 쪽에서 스튜디오 쪽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이제 코너 창을 만들어서 개방감을 주었고, 두 면은 기본적으로는 한쪽은 완전한 가구, 한쪽은 온전한 벽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벽면이 좀 있어야 가구를 배치하거나 선반을 걸거나 벽면이 갖고 있는 기능도 있어서 그렇게 만들어 주었고요. 그래서 스튜디오 안쪽에서 데크 쪽을 바라본 모습이고, 여기 보시다시피 북쪽으로 나온 창은 밖에 경관을 보는 데는 되게 강점이 있는 창문이라서 북쪽으로 창을 내어 주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스튜디오 쪽에서 방 쪽으로 바라본 모습이에요. 그래서 데크가 있고 그 건너편에 주거동의 문이 열려 있으면 이렇게 통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외부에 있는 설비 존도 가설 건축물로 구획을 할 거기 때문에 지붕을 설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지붕이 자연스럽게 이 주거동이랑 스튜디오동을 연결해주는 처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주거를 딱 진입하자마자 보이는 장면이고, 오른쪽이 북쪽에 배치했던 설비존인데, 앞쪽에는 변기가 있는 공간이랑 마주해서 손 씻고 할 수 있는 공간이고, 이런 작은 봉을 설치해서 샤워하는, 맞은편에 옷을 걸 수 있는 공간 마련해 두었고, 침대 맞은편에는 작은 데스크를 계획을 했습니다. 이거는 책상 쪽에서 다시 데크와 스튜디오 쪽을 바라보는 모습이고, 이 화장실이랑 샤워하는 존을 벽면을 지붕까지 붙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쪽에서 오는 창문의 빛이 지붕을 타고 이 건너편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했고, 화장실 안에서도 천정을 유리로 만들어주면은 자연광도 들어오고 인공 조명도 밖에서 작동하게 되었고요. 이건 침실 쪽에서 북쪽 창을 바라본 모습인데, 여기서도 조망이 훌륭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동형 3D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는 진짜 작업 공간이 필요한 한 명 있으면은 너무 이상적으로 좋은 공간일 것 같고, 사실 뭐 두 명이어도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다 그러면 이제 업무를 하거나 뭔가 이렇게 생산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이 따로 공간을 쓸 수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조금 대비되는 공간의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되게 장점인 것 같고, 진짜 날씨 좋을 때 저기 폴딩도 다 열고 하면, 그러니까 반 외부 공간처럼 쓰는 거니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손님들 초대하거나 하기에도 너무 좋고. 공동주택에 살잖아요, 우리 대부분들이. 근데 공동주택에 살 수 없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저 오른쪽에 있는 공간이. 사실 되게 다목적적으로, 주로는 다이닝으로 뭐 쓰고 여유가 있으니까 작업대로도 쓸 수 있고. 서두에서는 우리가 작업을 하는 공간이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취미방으로도 가능한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사실 완벽한 거죠. 수도 설비까지 딱 음. 완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 뭐 가지. 실내, 실외 네. 두 가지 타입이 또 존재하고. 이게 각각의 독자적인 설비 기능을 다 갖추고 있어서 독자적인 운영이 다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세 모듈 모두가 네. 3베이가 다 네. 수도 설비가 완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다른 저희 유형들에 비해서 사실 데크 공간을 제일 넓게 쓸 수 있는 아니잖아요. 가로 변을 길게 해서. 그래서 저 데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들이 좀 제일 기대되는 것 같아요. 이 데크 공간만 한 6평 되거든요. 지금 저 장변이 거의 13m 맞습니다. 가까이 되는 길이니까, 말하자면 제약이라고 하는 그거를 되게 조금 영리하게 해석한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 뭐 작업할 때는 잘 몰랐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는 책상을 놓을 수 있고 여기는 작업실로 쓴다고 하면은 페이퍼워크랑 손작업을 하는 그 두 가지 공간도 또 구분이 돼서 그런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는 것 같은 모형이었습니다. 저희 두 번째 모형은 여기까지 정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 그 이벤트 있지 않습니까? 소개 한번 해주시죠. 이 유형이 나를 위한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래 구글 폼으로 신청해 주세요. 저희가 한 분을 선정해서 무료로 설계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